자, 삼각형에서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기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 여러분 여기 삼각형을 보시면요, A, B, C 삼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A, D, E 삼각형이 있다. 그치? 근데 일단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여기가 요렇게, 화살표 표시가 요렇게 있습니다. 맞죠? 이거 무슨 표시죠? 두 개가 평행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자, 두 개가 평행이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이 각과 여기 있는 이 각이 같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각과 여기 있는 이 각이 동일각으로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A, D, E라는 이 작은 삼각형과 그 다음에 A, B, C라는 이 큰 삼각형이 두 개는 닮은 관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닮은 관계라면은 우리가 뭐를 체크해야 돼? 닮은 B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를 체크를 하면 되겠네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A, D의 대응변이 A, B가 될 것이고 A, E의 대응변이 대응하는 대응변 A, C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B, D, E의 대응하는 대응변이 B, C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 할 수가 있냐면 각각의 대응변끼리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작은 것 대 큰 것은 이렇게 여러분이 할 생각이면 반드시 순서만 잘 지키면 돼요. 큰 거 대 작은 거 하려면 이쪽도 큰 거 대 작은 거 이렇게 하셔야 되고 큰 거 대 작은 거 하려면 큰 거 대 작은 거 이런 식으로 순서만 잘 받쳐주시면 된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자, 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화살표 두 개가 있죠. 이거 아까도 말했지만 평행이란 뜻이야. 평행이면 이 억각에 의해서 얘가 이 각과 이 각이 똑같아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각과 이 각이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대응변이 여러분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 빨간색과 이 빨간색 이렇게 되겠죠. 파란색과 파란색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이제 같은 방향이다 라고 보면 되고 얘는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길이 빨간색의 큰 거 대 빨간색의 작은 거다 라고 하면 파란색의 큰 거 대 파란색의 작은 거 이런 식으로 B를 여러분들이 세워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문제를 한번 잠깐 볼게. 먼저 얘들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얘가 x고요 얘는 6입니다 얘는 3이고 얘는 9가 된다 이런 말이야. 알겠어?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x가 이제 얼마냐 라는 거야. 여러분이 이제 순서만 잘 지키시면 돼요. 자, 선생님이 큰 거 대 작은 거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6 대 x는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큰 거 대 작은 거 했기 때문에 이쪽 할 때도 오른쪽 할 때도 큰 거 대 9 대 작은 거 요렇게 써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니? 자, 이렇게 쓴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비례식은 내항을 곱하고 외항을 곱해가지고 곱해보면은 9x라는 거는 3, 9, 27 해서 결론적으로 아니죠. 6, 3, 18이죠. 18 해가지고 x는 2가 된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문제야. 알겠니? 근데 이렇게 구하는데 선생님이 팁을 좀 주면 이렇게 하시면 좀 편리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숫자들이 이제 좀 크면 곱하기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번거롭겠지, 그치? 그래서 일단 약분을 좀 하고 하시면 좋아요. 어떻게 약분할 수 있냐면 얘하고 얘 약분할 수 있어요. 약분할 수 있다면 왼쪽끼리 약분할 수 있고요. 오른쪽끼리 약분할 수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얘는 6 대 x는 이렇게 약분해서 3으로 약분 가능하겠지. 그래서 3 대 1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선생님 좀 더 익숙해지면 이제 뭐 이렇게 건너서도 약분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알려줄 건데 처음에 너무 좀 이렇게 많이 하면 좀 복잡하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왼쪽 것끼리는 둘이 약분할 수 있다. 오른쪽 것끼리 둘이 약분할 수 있다. 일단 여기까지만 알아듣겠어?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 벌써 이렇게 곱하면 얘는 3x가 바깥에 곱하면 6이니까 x값은 2가 된다. 조금은 더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52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한번 보시면 어디서 어디까지 갔느냐만 잘 체크하면 돼. 여기 보니까 자 이렇게 평행합니다. 자 그래서 이쪽 거 자 큰 거 대 작은 거 이렇게 하면 되겠지. 큰 거 대 작은 거, 큰 거 대 작은 거 하든 작은 거 대 큰 거 하든 상관은 없어. 그러면 첫 번째가 만약에 큰 거 대 작은 거 하면 두 번째로 큰 거 대 작은 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x 대 작은 거 8은 했으니까 이제 이쪽 부분 큰 거 대 15 대 작은 거 10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고요. 이건 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얘는 뭐로 약분할 수가 있어요, 얘들아? 5로 약분할 수가 있겠지. 5로 약분하면은 3 대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아야 되니까 2x가 38에 24가 되고요. x는 12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대 10은 12대 9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15대 10은 12대 9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거 5로 약분되죠? 그러면 얘는 3대 2가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이거는 3으로 약분되죠? 그러면 4대 3이니까 두 개가 같을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B, C하고 D, E가 평행하면 동그라미, 평행하지 않으면 X표를 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행하다면 여기 왼쪽에 있는 닮은 B와 오른쪽에 있는 닮은 B가 당연히 같아야 된다라는 생각할 수가 있겠지. 알겠어? 근데 얘는 같지 않기 때문에 아 니네 둘이는 평행하지 않다 이렇게 체킹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23번 한번 볼게요. 큰 거 대 15대 작은 거 10은 큰 거 대 12대 작은 거 8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5로 약분하면 얘는 3대 2가 되고 4로 약분하면 얘도 3대 2가 돼서 두 개가 같구나 라는 상황을 내가 알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좌변과 우변의 비가 같다라는 거는 얘는 뭐라는 얘기야? 평행하다 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각형의 가계이등분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계이등분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삼각형은 두 개 삼각형이 주어질 건데 예각 삼각형이 하나 주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둔각 삼각형이 하나 주어질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얘처럼 예각 삼각형 그 다음에 얘처럼 이게 지금 ABC예요. ABC 이렇게 둔각 삼각형 자, 두 개의 삼각형이 주어질 것이고 자, 예각 같은 경우는 이 꼭지각을 2등분 하는 거죠. 이 각과 이 각이 똑같게 이렇게 2등분한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원래 뭐 어쨌든 이런 삼각형이었는데 2등분선을 이렇게 그었다. 삼각형이 두 개로 구분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비가 성립을 하느냐? 왼쪽 대 이렇게 기억하세요. 왼쪽 대 오른쪽은 여기는 왼쪽 밑변의 왼쪽의 길이 대 오른쪽의 길이라는 이러한 식이 성립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외우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림 이미지로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왼쪽 대 오른쪽은 밑변에서 나눠진 삼각형의 왼쪽 밑변 대 오른쪽 밑변 이런 식으로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각삼각형 같은 경우였고요. 둔각삼각형은 선생님 좀 그림을 그려볼게. 자, 이러한 둔각삼각형이 있다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선생님이 연장선을 좀 그었고요. 여기도 연장선을 이렇게 그어볼게요. 이렇게. 둔각삼각형 같은 경우 얘들아 어떤 각을 2등분하냐 라고 보면 여기 있는 외각을 2등분하는 거야. 자, 봅시다 다시. 예각 같은 경우는 내각을 2등분하는 거야. 내각의 2등분선이 돼 있지. 근데 둔각삼각형 같은 경우는 외각의 2등분선이라고 돼 있네요. 외각이라는 거는 삼각형의 바깥에 있는 얘를 외각이라고 하는 거지. 맞죠? 그래서 이 외각을 갖다가
똑같아. 이렇게 이등분했습니다. 이 각과 이 각의 크기 같게 이렇게 이등분을 했어. 그러면 어떤 이제 그 기리비가 성립이 되냐라고 보면 이렇게 만나는 점 얘를 A, B, 자 C라고 하고 밑변의 연장선과 외곽의 선이 만나는 이 점을 D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알겠지? 그러면 얘는 마찬가지입니다. 왼쪽 대 오른쪽은 이렇게 되는 거야. 왼쪽 대 오른쪽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둔각삼각형 같은 경우 여러분이 항상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하고 얘들아 오른쪽하고 어떤 게 더 길이가 길어? 봤을 때? 왼쪽이 당연히 길겠지. 오른쪽보다는. 그거는 뭐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시죠? 왼쪽이 항상 더 길게 돼 있어. 둔각삼각형은. 그렇게 되면 왼쪽 대 오른쪽은 여기 D에서 출발해서 이게 왼쪽에 짝꿍이 되고요. 왜 그러냐면 얘가 더 길기 때문에 그런 거야. BD 대 CD. 이게 오른쪽에, 이게 왼쪽에 짝꿍이 되고, 이 길이가 오른쪽에 짝꿍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리비가 성립이 된다라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내각은 이등분선, 안에 있는 각을 이등분한다. 그러면 어떤 기리비가 성립되냐? 이건 좀 간단하죠?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이 나에게 주어진 삼각형이 둔각삼각형이야. 둔각삼각형 그러면은 외곽에 대해서 이등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밑변하고 연장선이 만나면 왼쪽 대 오른쪽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왼쪽에 있는 이 변이 뭐라면 둔각삼각형이라고 한다면 왼쪽 변이 오른쪽 변보다는 무조건 길게 되어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이렇게 그린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 만나는 점에서 이게 왼쪽 얘가 오른쪽 요렇게 이러한 기리비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로 한번 가볼게 얘들아. 여기 봐봐. 다음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AD가 여기 AD죠. 각 A의 이등분선일 때 라고 나와 있네. 이등분선은 여러분에게 딱 주어지는 공식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내각의 이등분선이 있고 외각의 이등분선인데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각의 이등분선과 외각의 이등분선으로 기억해도 되는데 예각삼각형일 때는 내각의 이등분선이에요. 무조건. 그리고 둔각삼각형일 때가 외각의 이등분선이야. 왼쪽 대 오른쪽 8대 6은 그러면 왼쪽 대 오른쪽이니까 4대 x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2로 약분이 가능하죠. 최대한 약분하는 게 곱할 때도 숫자가 커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얘는 4대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안에 있는 곱 바깥에 있는 곱이니까 4x는 안에 있는 곱 3, 4, 12 이렇게 돼서 약분하시면 x라는 친구는 3이 된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기 한번 볼게요. 자, 내각에 대한 이등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처럼 보이는 것도 둔각삼각형처럼 보이는 것도 굳이 내각의 이등분을 할 수는 있어요. 못하진 않아. 근데 이제 여러분에게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거는 항상 이런 모양이 잘 나옵니다. 내각의 이등분선은 어떤 게 잘 나오냐? 예각삼각형이 나와요, 항상. 자, 어쨌든 이렇게 나오면 똑같아요. 왼쪽 대 15대 오른쪽은 여기 있는 왼쪽 대 10대 4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쓰는 거 익숙한 친구들은 쓸 때부터 이거 약분해서 그냥 2로 약분하면은 5대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내각의 곱과 외각의 곱이니까 5x는 얘는 30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것도 쌤이 팁을 좀 살짝 주시면 이거를 30이라고 곱하지 말고 그냥 15 곱하기 이렇게 하시는 게 더 계산이 좀 편리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약분하고 약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하고 나면은 5원은 이렇게 15하고 약분이 가능하겠죠. 3으로 약분이 가능하고 결론적으로 x값은 3 곱하기 2니까 6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헷갈리지 말을 게 뭐냐면은 나에게 주어진 삼각형은 바로 ABC 삼각형이에요. 이 삼각형이야. 이 삼각형이고 이 삼각형의 외곽을 여기는 외곽을 지금 2등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왼쪽 대 오른쪽은 9대 5는 왼쪽이 길죠? 그러니까는 여기 D라는 점에서 긴 거 대 짧은 거 즉 18대 5가 X가 된다 이렇게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9 곱하기 X 대 5 곱하기 18 이렇게 세우시면 9 이렇게 약분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X값이라는 거는 5 곱하기 2가 되니까 10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곱할 때 얘를 갖다가 굳이 90으로 이렇게 오는 것보다 5 곱하기 18로 한 다음에 이렇게 약분해 주는 게 훨씬 계산상 편리합니다. 자 52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ABC 삼각형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삼각형이고요. 이거의 외곽에 대해서 지금 2등분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처럼 이렇게 예각 삼각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시험에 실제 나올 때는 어떤 모양이 나오냐 항상 이런 둔각삼각형의 모양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 교과서 문제도 보시면 이런 둔각삼각형의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 마찬가지야. 왼쪽 대 7대 오른쪽 x값은 왼쪽이 오른쪽보다 긴 거 우리가 눈으로 직관적으로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D점에서 긴 거 대 짧은 거 왼쪽 대 오른 거는 긴 거 대 짧은 거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좀 편리합니다. 21대 1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3으로 약분하면 7대 5까지는 약분이 가능하겠네요. 그러고 나면 내양 7 곱하기 x는 외양 7 곱하기 5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77 이렇게 약분하면 x값은 5가 되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는 삼각형에서 두 개가 평행할 때 길이비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거였고 두 번째는 이제 무슨 이야기 했냐면 삼각형에서 이제 내각의 이등분선이나 그 다음에 외곽의 이등분선에 대해서 했을 때 어떤 길이비가 성립되는지를 이야기했던 거고 이번에는 삼각형이 아니라 평행선 사이에 성분의 길이비를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L, M, N이라는 세 직선이 있는데 이 세 개가 모두 뭐하다? 평행하다. 지금 이러한 조건이야. 알겠지? 평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러한 조건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평행하기 때문에 만족하는 거야. 자 그렇게 됐을 때 똑같아요.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야.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 즉 A 대 C는 B 대 D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 이렇게 물론 A 대 B는 C 대 D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약간 좀 통일되게 하는 게 여러분 좀 편하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가시는 게 조금 더 헷갈리지 않고 편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잘 볼 게 뭐냐면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헷갈릴 게 별로 없죠. 클로스 되어 있는 게 없어서 눈에 어떤 혼선을 안 주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에 혼선을 주는 케이스가 있죠. A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A는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이 직선하고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야. 물론
A가 요만큼이고 A가 이만큼이고 B가 만약에 이만큼이다. 그리고 C가 여기서 여기까지고 D가 여기서 여기까지다 라고 해도 길이비는 마찬가지로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이 뭐냐면 똑같은 상황만 일치한다라고 한다면은 길이비가 다 성립한다라는 게 포인트야.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고 평행이라는 전제 조건이 먼저 주어지고 평행 전제 조건이 주어진다고 하면 그림책에서 이 책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직선 사이의 간격에 대한 길이비를 물어봐도 되고요. 쌤이 했던 것처럼 크로스가 된 이 점까지의 길이에 대해서도 뭐가 성립한다? B가 성립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를 기억하려면 조금 불편하니까 자, 이거 볼게요. 자, x 대 y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한번 나타내보라 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x 대 2는 y 대 5다 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고 또 어떻게도 말할 수가 있냐. 왼쪽 대 왼쪽은 오른쪽 대 오른쪽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왼쪽 대 오른쪽, 왼쪽 대 왼쪽은 오른쪽 대 오른쪽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순서만 잘 지켜주면 돼. 여기서는 이렇게 내려갔는데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런 식의 이렇게 순서만 엇갈리지 않으면 됩니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방향을 여러분들이 맞게 해주든지 아니면 왼쪽 것도 하고 오른쪽 것도 할 거면은 순서를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서 여러분이 세팅만 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x 대 y가 얼마냐 이런 얘기니까 두 번째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여러분에게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왼쪽 대 왼쪽은 오른쪽 대 오른쪽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제 이렇게 엇갈리게 해도 되고. 근데 얘는 지금 보통 이제 뭐 길이 지금 구하라는 게 아니고 x 대 y가 지금 얼마냐 이거 물어본 거니까 당연히 오른쪽 대 오른쪽 즉 x 대 y는 이렇게 가는 게 편하겠지. 그러면 여기가 8대 4 이렇게 돼야 되겠죠. 8대 4가 되고 얘 같은 경우는 뭘로 약분되니? 4로 약분되니까 2 대 1이다 이렇게 x 대 y의 b를 내가 체크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2번 문제. 자, 이런 b가 성립한다. 그럴 때 이 x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네요. 지금 우리 책 같은 경우는 그냥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지금 진행을 시켜 나갔네. 왼쪽 오른쪽 헷갈릴 것 같으니까 그냥 책대로 그냥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한번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x 대 12는 6대 뭐가 된다? 9가 된다 이렇게 보면 돼. 근데 이런 문제에서 얘들아 이따 문제 풀면 나오겠지만 이렇게 주기도 한다. 얘가 6이야. 그런데 요렇게 하고 나서 얘를 주지 않고 얘가 15다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실수만 안 하면 되냐면 이런 거만 안 하면 돼. 얘는 x 대 10이라는 거는 이 간격이잖아. 그치? 맞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 간격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전체가 15고 얘가 6이라면 아 얘는 9가 되겠구나 라는 거를 먼저 여러분이 뭐 해야 돼? 체킹을 해 놓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간격으로만 여러분이 뭐 하시면 돼? 잡아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3으로 약분하면은 2대 3이 된다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안에 거 바깥에 거 한번 해보면 3 곱하기 x가 2 곱하기 1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3하고 얘 약분하면은 4가 되니까 x는 4, 2 얼마가 됩니까? 8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이거 곱해가지고 24라고 가지 마세요. 물론 뭐 그렇게 가도 상관은 없어. 줄지 말고. 자, 그렇게 가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그냥 써준 다음에 여기서 약분하시는 게 여러분 계산상에 조금 더 실수를 더 방지합니다. 자, 가겠습니다. 계속.
4대 12가 되겠죠. 4대 12는 왼쪽 오른쪽이니까 6대 x 이렇게 될 것이고요. 4대 12는 4로 나누면 1대 3이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안쪽하고 바깥쪽이니까 얘는 곱해봤자 어차피 x가 되는 거고 6, 3, 18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534번. 똑같겠지? 12대 x는 9대 15. 9대 15 같은 경우는 3으로 약분하면은 3대 5 이렇게 된다라는 걸 수가 있겠지. 자, 내항과 외항의 곱이니까 3 곱하기 x는 12 곱하기 5 하시고 3으로 약분하면은 4가 되겠습니다. 그럼 x라는 거는 5, 4, 20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대 왼쪽 대 왼쪽 4대 3은 6대 x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뭐지 뭐 약분할 게 없잖아. 바로 가면은 4 곱하기 x는 3 곱하기 6이 되면서 이 정도는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그럼 2x가 9니까 x라는 거는 2분의 9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찬가지야. 왼쪽 6대 8은 x 대 12가 되고 2로 이거 약분해주면은 3대 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럼 내항 외항 곱하니까 4 곱하기 x는 3 곱하기 12가 돼서 이것도 약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x는 3하고 3 곱하니까 9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자, 내가 만약에 5대 이렇게 10을 했어요, 얘들아. 5대 10. 그러면 얘도 어떻게 해야 돼? 8대, 봐봐. 이거 좀 조심해, 이런 거 조심하면 돼. 5대 10 전체야, 그치? 그러면 얘는 8대 x 하면 안 되죠. 전체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기 귀찮으면은 얘가 10인데 얘가 오면 얘가 5가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그냥 5대 5 이렇게 하면 되겠지. 5대 5는 사실 뭐 1대 1하고 똑같겠죠. 그러면은 8대 x 해가지고 얘는 뭐 똑같으니까 x 값이 8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체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못할 때도 있으니까 여기가 자 왼쪽 짧은 거 대 왼쪽 긴 거 전체다 라고 한다면 여기도 짧은 거 대 8대 긴 거는 요만큼을 말하는 거니까 x에다가 8을 더해야 되겠지. x 더하기 8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근데 식이 이렇게 써지면 조금은 불편하잖아. 길어지니까. 그치?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를 갖다가 쪼개서 위에 아래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주는 게 좀 더 편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다리꼴에서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굳이 그냥 뭐 삼각형, 평행선, 사다리꼴 나눠놨거든? 나눠놨는데 하는 방식은 사실은 다 똑같아. 여기다 보자. 여기에 이런 사다리꼴이 있어요. A, B, C, D라는 사다리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A, B를 뭐 D, F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M 대 N으로 나눈 2라는 점을 잡아서 여기 있는 AD와 BC와 평행하게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길이가 어떻게 구하냐 라고 되어 있고요. 이 길이 구할 때 여기서는 뭐 M 더하기 N분의 AN 더하기 BM 이렇게 공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거 외우는 거는 금방 까먹습니다. 시간 얼마 안 가요. 그래서 하는 방식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이렇게 가면 되더라. 이런 공식이 나온 배경이 이제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이 AB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선 하나 그어줍니다. 이렇게. 다시 AB와 평행하게 이렇게 선 하나 그어준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당연히 이 길이가 A가 될 것이고요. 이 길이도 A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맞죠? AB 여기를 갖다가 뭐 EFG라고 해볼까요? ABGD라는 이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이 되겠어? 얘가 평행하고 이것도 평행하니까 평행사변형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여기 있는 얘가 A니까 AA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맞죠?
내가 구하려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2에서 바로 F까지의 이 길이가 얼마냐 이 얘기야. 그런데 이 길이는 A야. 그럼 나는 이 길이만 구해가지고 뭐 하면 되겠어? 더해주면 되겠지. 그쵸?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얘가 M 대 N이니까 M 대 N은 이거 한번 잘 봐봐 얘들아. 자, 이게 얼마냐? 이거 좀 잘 좀 보세요. 자, 이거는 꼭 좀 여러분이 이 실수 제일 많이 하는 거야. 자, 이러한 삼각형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이게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3대 2는 다 봐봐. 3대 2는 여기 뭐 x라고 x 대 5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좀 x로 바꾸고 할게. 이것만 실수 안 하면 됩니다. 이 x라는 거는 이 작은 삼각형의 밑변이잖아. 맞지? 그쵸? 지훈아. 자, 이 x라는 거는 작은 삼각형의 밑변이야. 그 다음에 이 5라는 거는 뭐에 대한 밑변이야? 큰 삼각형의 밑변이야. 그렇지? 그래서 3대 2는 뭐 이쪽 얘 대 얘 이렇게는 가능해 이거는. 그런데 3대 2가 x 대 5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3대 어쩔 수 없이 이걸 구할 때는 3대 얘가 전체이기 때문에 5로 가야 되는 거야. 3대. 그러니까는 작은 삼각형의 왼쪽 대 큰 삼각형의 왼쪽 이렇게 와야 되는 거야. 왜? 이게 작은 삼각형의 밑변이고 얘는 큰 삼각형의 밑변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이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에 실수 많이 해. 3대 2는 x 대 5, 3대 2는 x 이렇게 실수 진짜 많이 해. 이거 대 이거는 가능해. 이거는 가능해. 근데 뭐가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대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당연하죠. 이 길이보다 훨씬 더 길잖아. 그치?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의 길이 구할 때도 이거 df 대 dc는 여기 있는 x 대 여기 이 길이 같은 경우는 전체가 b니까 b-a가 될 거야.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 길이를 뭐 할 수가 있어? 구할 수가 있고, 지금 여기는 뭐 다 미지수로 돼 있다 보니까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 문제 풀다 보면은 글자로 돼 있으면은 숫자로 돼 있으면은 복잡하고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 이제 공식 하나거든. 근데 이렇게 풀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 뭐 나중에 중단한 발전 문제나 대단한 쪽 가면 좀 복잡한 문제 나오는데 이렇게 풀이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공식만 가지고는 푸는 문제 한계가 있어요. 좀 더 복잡한 문제 들어가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는 지금 세분화 돼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는 결론적으로 이 길이를 구할 거야. 그리고 처음에 이 삼각형, 이 평행선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야. 보통 그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다리꼴이 주어져 있고, 얘가 5, 얘가 10, 8, 얘가 17,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얼마냐?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 얘하고 평행하게 요렇게 긋든 얘하고 평행하게 요렇게 긋든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이 편하게 아무렇게나 그어주면 됩니다. 알겠지? 그러면 이 길이가 8이니까 얘도 8이 될 것이고요. 얘도 8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 길이가 뭐가 되겠어? 9가 되겠구나 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겠네. 됐니? 그 다음에 얘가 5대 뭐가 되는 거니? 10이잖아. 그치? 근데 5대 10인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지금 뭐 해야 돼? 이 길이를 구해야 돼. 이 길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삼각형의 밑변을 구할 때는 짧은 삼각형 대 긴 삼각형 이렇게 보셔야 돼. 알겠지? 꼭 얘기합니다. 이거 위에 대 아래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짧은 삼각형 대 긴 삼각형.
즉 5대 긴 삼각형 하면은 15가 되겠지. 15는 여기 있는 거 선생님 y라고 해볼게요. y 대 여기 밑변 9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 약분하시 5로 약분하면 1대 3이 y 대 9가 될 것이고요. 내항과 외항 곱하시면은 3y는 9가 되니까 약분하면 y는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즉 여기 있는 이 y가 뭐가 된다?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했던 이 길이라는 거는 8에다가 3을 더해가지고 얼마? 11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만 더 볼게요. 5번. 자, 평행선 사이 성분의 이제 길이비 응용인데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모래시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모래시계가 있어. 알겠지? 그런데 여기다가 칸을 이렇게 아래쪽 칸을 이렇게 메워가지고 이렇게 교점하고 똑같이 평행하게 이렇게 그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나는 지금 누구를 구하고 싶냐? 이 EF의 길이가 얼마인지 나는 알고 싶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 EF의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냐면 여기 볼게요. 자, 선생님이 이거를 P 삼각형이라고 하고요. 얘를 Q 삼각형이라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면 P하고 Q는 두 개는 닮음입니다. 왜? 평행하기 때문에 이 각과 이 각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 각과 이 각이 뭐하다는 걸 알 수 있어?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P 삼각형과 Q 삼각형은 이 길이가 A고 이 길이를 B라고 했을 때 P 삼각형 대 Q 삼각형이라 닮은 B는 A 대 B라는 거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알 수가 있겠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길이와 이 길이의 B도 뭐가 되겠어? A 대 B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A cm, B cm라는 게 아니라 B만 따지면 얘도 A 대 얘도 B다라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는 거 지금 말하는 게 아니야. 닮은 B가 A 대 B라고 본다면 이 길이와 얘도 A 대 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길이와 이 길이도 뭐가 되는 거야? A 대 B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지금 누구를 알아야 돼? 얘를 지금 알아야 돼. EF를 알아야 되고 EF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얘가 A 대 B라면 얘도 A 대 B가 된다라고 나는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 작은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의 관계를 보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작은 삼각형에 뭘 구하는 거니? 밑변을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얘가 이렇게 세워져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럼 결국에는 A 대 전체 A 더하기 B는 여기 X 대 여기 B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항과 외항을 한번 곱해 보시면 A 더하기 BX라는 게 AB가 되는 거고 X라는 거 넘겨주시면 A 더하기 B분의 AB의 곱이라는 이러한 공식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것도 공식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말고 왜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풀이 방법을 여러분들 익히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좀 쉬었다가 문제 좀 풀어봅시다. 자, 여기 보면 자, X하고 Y 그래서 뭐 X에서 Y를 한번 빼라 이런 말이 되겠지. 어떻게 할 거냐? X부터 한번 해보면은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러니까 6대 4는 X 대 6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얘는 2로 나누면 3대 2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3대 2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내항과 외항 곱하시면 2 곱하기 X는 3 곱하기 6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약분하면 얘는 3이 되겠다. 결론적으로 X값이라는 거는 3 곱하기 3이니까 9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Y 할 건데 자, Y 구할 때 이건 X 구한 거고요. 자, Y 구할 때 꼭 조심해야 돼요. 이건 선생님이 지금 몇 번 말하고 있어. Y는 이렇게 밑변이잖아. 그렇지? 이렇게 밑변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 이렇게 가셔야 돼요. 반드시. 이것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6대 4로 가면 안 되고 전체가 가야 되니까 6대 10은 y대 작은 삼각형의 밑변 대 큰 삼각형의 밑변 1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얘는 3대 5로 갈 수가 있겠지. 2로 나누면. 자, 그래서 내항과 외항의 곱이니까 5 곱하기 y는 3 곱하기 1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하고 10 약분하면 2가 되니까 y 값은 6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결론적으로 x에서 y를 빼라 라고 했으니까 9에서 6 빼는 거죠. 정답은 5번이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AB의 길이를 한번 구해봐라. AB 길이 구하라고 그랬죠? AB 길이 구하려면 여기서 뭘 구해야 되냐? 여기서 이만큼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네. 그래서 여기는 2.4에다가 여기는 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x의 길이를 더해 주시면 바로 AB의 길이가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지. 맞죠? 자, 여기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 얘들아 보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얘가 3이다, 얘가 1.5다, 얘가 2.4다, 얘가 x다 이 말이니까 뭐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가셔도 상관없겠지. 맞죠?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여기 3대 1.5는 여기 2.4대 여기 x 이렇게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네. 자, 여기 3하고 1.5는 1.5로 약분할 수 있겠어요? 3이 1.5의 2배니까 그렇게 약분하면 얘는 2대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졸지 말고 좀만 들어봐. 듣기만 하면 아는데 졸면은 또 하나도 모르고 또 집에 가서 다시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안에 거하고 이제 바깥에 거 2 곱하기 x라는 건 1 곱하기 2.4니까 2.4가 되는 거고 이렇게 나누시면 결론적으로 x라는 거는 1.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즉 여기 있는 x가 1.2가 되니까 AB라는 거는 x에다가 2.4 이거죠. 그래서 1.2하고 2.4를 더한 이게 AB의 길이가 되니까 AB는 3.6이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여기서 자, 얘가 3하고 1.5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이렇게 1대1로, 2대1로 이렇게 정리하면 문제가 좀 쉽게 풀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소수들을 계속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 좀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542번이고요. 오른쪽 그림의 평행사변형 A, B, C, D에서 뭐 AD 위에 점이 AD 위에 점 E가 있네요. 그래서 뭐 연장선 이렇게 그었어, 이렇게 그었다 이런 얘기야. 그랬을 때 A2의 길이가 얼마냐, 이 길이가 얼마냐 지금 이거 물어봤네. 이 길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은 나는 그러면 차라리 이 길이를 구하면 지금 AD의 길이는 BC 길이 15하고 뭐합니까? 똑같겠죠. 그쵸? 그럼 여기 있는 A는 15에서 X를 뺀 게 내가 찾는 정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X는 어떻게 구하냐?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 작은 삼각형의 밑변, 작은 삼각형의 밑변은 구할 때는 항상 작은 삼각형의 길이 대 큰 삼각형의 길이 전체가 와야 된다라는 거 계속 강조하고 있고 이게 여기서 실수 제일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그러니까 6대 9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뭐가 와야 돼? 전체가 와야 되니까 15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얘는 X대 15 이렇게 올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사실은 얘는 뭐 이렇게 약분해가지고 뭐 계산을 해야 되지만 조금만 이렇게 관찰해보면 좌변하고 우변하고 뭐가 다른 건 얘들아? 같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당연히 얘가 6대 15인데 얘가 15니까 그럼 X는 무조건 6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원래는 이거는 3으로 약분하면 2대 뭐가 되겠어? 5가 되겠지. 그러면 안에 곱하고 바깥에 곱하니까 5 곱하기 x라는 거는 2 곱하기 15가 돼서 5 이렇게 약분하면은 3이 되니까 x는 6이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정석이긴 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막 계산만 하려고 하지 말고요. 계산되어지는 과정에서 조금만 여러분이 살펴보시면서 하는 그런 좀 습관들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삼각형 ABC의 둘레 길이를 지금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은 뭐 나는 AC의 길이도 내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BC도 내가 알아야 되겠네. 자, 그럼 AC를 X라고 한번 해보고, BC를 갖다가 Y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10이고, 얘가 4니까 얘는 8이다. 라는 것도 내가 뭐 할 수 있어? 알 수 있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쵸? 자, 일단 첫 번째 선생님 X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X 구하려면은 왼쪽 대 왼쪽, 오른쪽 대 오른쪽으로 가시면 되겠지. 그러면 8 대 4는 X 대 5가 되는 거고, 자, 선생님이 이렇게 같은 식끼리 약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너는 2 대 1로 이렇게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똑같아야 되고요. X라는 거는 2, 5, 10 해서 X값은 10이 된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Y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Y는 작은 삼각형의 밑변입니다. 지금 계속 얘기했죠. 작은 삼각형 밑변 계산할 때는 작은 삼각형 대 큰 삼각형 해야 되니까 8 대 뭐가 와야 돼? 12가 반드시 오셔야 되고요. 그러면 얘는 Y 대 큰 삼각형의 밑변이니까 18이 오시면 된다. 이런 얘기네. 자, 이거 4로 약분하니까 2 대 3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내항, 외항입니다. 3 곱하기 Y는 2 곱하기 18 요렇게 계산하지 말고 꼭 이렇게 쓰세요. 3으로 약분하면 6이 되겠다. 그치? 결론적으로 Y라는 거는 2하고 6 곱하니까 1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Y는 1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삼각형의 둘레는 여기 있는 거 8, 여기 12, 그 다음에 여기 10 이렇게 되니까 30이 내가 찾는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가 있고요. 뭐 연장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좀 문제를 좀 편하게 풀려면 조각조각의 길이를 아는 게 좀 편하긴 하거든. 여기 봐봐. 얘가 20이잖아. 그렇지. 근데 얘가 지금 12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있는 AB는 뭐가 되겠어? 8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어떤 조각의 전체 길이, 그 다음에 어떤 일부분, 그럼 나머지 부분의 어떤 길이 같은 것도 이렇게 구해놓고 하시면은 조금 편리하다라는 얘기야.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첫 번째, X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X 구하기. 자, 왼쪽 12 대 8은 12 대 8은 X 대 10 이렇게 하셔도 되겠지. 12 대 8, X 대 10 또는 뭐 X 대 10, 12 대 8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 상관없죠.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요. 자, X 대 10은 12 대 8, 12 대 8, 12 대 8은 4로 약분하니까 3 대 2가 된다는 얘기네요. 자, 외항 내항 곱해보시면 2 곱하기 X는 3 곱하기 10이고요. 2로 나누면 5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 결론적으로 X라는 거는 3하고 5 곱하니까 15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15예요. 얘는. 자, 그 다음에 Y 구할 겁니다. Y. 알겠지? 그 Y는 어떻게 구하냐? 얘가 이제 1번 삼각형, 얘가 이제 2번 삼각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상관없어요. 자, 1번 삼각형 대 이거 10 대 Y는 이렇게 할 거면 15 대 18 이렇게 가면 되겠지. 순서만 잘 체크해 주면 됩니다. 또는 10 대 15는 이거 대 이거는 Y 대 18 이렇게 가셔도 상관없고요. 순서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Y 구하기고요. 선생님 이렇게 해볼게요. 10 대 15는 10 대 15 10 대 15는 10에 해당하는 Y 대 18이 되겠네요. Y 대 18 이렇게 10 대 15 같은 경우도 암산이 되는 친구는 처음부터 가지고 올 때 굳이 10 대 15 쓴 다음에 다시 또 2 대 3으로 쓸 필요가 없겠죠. 처음부터 그냥 10 대 15야 그러면 2 대 3으로 바로 쓰셔도 상관없겠네. 이렇게 조금씩 암산하면서 계산식을 줄이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중3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잖아.
계산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한 문제 풀 때 A4 한 장이 다 필요한 어떤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거든.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조금씩 내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좀 이렇게 식을 줄여나가는 훈련을 하는 게 좋아요. 자, 외항하고 내항의 곱이다 라고 보면 되니까 3 곱하기 y라는 거는 2 곱하기 18로 보시면 되고요. 3 약분하니까 얘는 6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결론적으로 y라는 거는 6이 12가 된다. 아, 네가 12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더하기가 얼마니? 15하고 12 더하니까 27이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5번 문제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에서 얘 둘이 평행하다. 그럴 때 옳지 않은 거 한번 골라봐라. AB 대 AB가 전체네요. 자, 전체 대 BD 아니지? 미안. AB가 요만큼 돼. BD니까 전체가 이렇게 되겠지. 전체 이렇게. 제일 짧은 거 대 전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AC 짧은 거 대 C 전체 이렇게 되니까 얘네끼리는 짧은 거, 얘네끼리는 긴 거. 순서에 맞게 잘 왔죠? 그쵸? 그래서 1번은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순서만 맞으면 됩니다. AD 대 AD 이쪽이죠? 이거 대 AB 짧은 거 대 얘는 긴 거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얘도 어떻게 와야 되겠어? EA 대 짧은 거 대 AC 이렇게 와야 되겠지. EA 대 AC 제대로 잘 왔네요. 너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D 대 AD가 또 짧은 거 대 DB가 어디 있니? DB 긴 거 말하네. 긴 거 그쵸? 그럼 여기는 AE 대 A 짧은 거 대 AC가 오면 안 되고 뭐가 와야 되겠어? EC가 이렇게 와야 되겠지. 그쵸? 그래서 3번 D가 옳지 않은 정답이 된다. 똑같은 것만 꼼꼼하게 체킹해서 그것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54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에서 ABC하고 AD는 뭐라 그랬어? 닮음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요. 닮은 B가 몇 대 몇이라고? 5대 2가 된다 라고 얘기했네요. 5대 2. DC가 35다. 얘가 35다. 그럴 때 CF가 어디 있어? 이 길이는 얼마가 되겠느냐? 지금 이런 얘기네요. 자, 이 길이가 지금 얼마냐? 이런 이 길이가 얼마냐? 그러면 지금 ABC하고 ADE가 5대2라 그랬거든? ABC는 얘고 ADE는 얘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ABC의 밑변은 얘가 될 것이고요. ADE의 밑변은 얘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여러분 모래시계 나오면 항상 이런 느낌을 좀 가지셔야 돼요. 5대 2야.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고 얘도 얼마인지 몰라. 그 원칙적으로는 얘를 갖다가 우리가 너는 5K라고 하면 너는 2K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근데 계산의 결과를 하다 보면 어차피 K는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5대 2라고 놔도 문제 풀이 상으로는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이 1번 작은 삼각형하고 여기 있는 2번 큰 삼각형 얘네 둘이의 밑변이 각각 5대 2라고 했으니까 1번부터 말하면 2대 5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있는 35를 갖다가 얘들아 어떻게 나눠갔겠어? 당연히 얘가 2K의 길이라면 얘가 뭐가 되는 거니? 5K의 길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이 길이와 DF하고 CF도 여기 있는 1번 삼각형의 이 길이 그 다음에
얘는 2번 삼각형의 길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2K라면 얘가 5K가 되겠지. 즉 계산해 보시면 35에 대해서 CF는 전체 몇 K? 7K 분의 CF는 5K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35라는 길이에 대해서 7K가 전체인데 그 중에 5K가 내가 구하려는 어떤 길이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KK 약분 요렇게 하시고 7하고 요렇게 약분하시면 얘가 뭐가 됩니까? 7, 5, 35 이렇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5, 뭐가 되겠어? 25의 길이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547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549까지만 하고 조금 남은 시간은 풀이 시간 한번 볼 테니까 자, 좀만 더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C 크게 있네. 이렇게 ABC. 그 다음에 여기 또 AFG라는 이렇게 또 두 번째 크기의 삼각형도 있고요. ADE라는 제일 작은 삼각형도 이렇게. 이제 문제가 복잡해질 수학형 여러 개가 겹쳐지고 막 이렇습니다. X-Y 값을 한번 구해보자.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X 값부터 선생님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X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왼쪽 대 오른쪽, 왼쪽 대 오른쪽 하면 미지수가 Y도 있고 X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우리가 식을 세울 때는 미지수가 몇 개만 있어야 돼? 한 개만 있어야 돼. 그래야 그 미지수 값을 구할 수가 있어. 미지수가 두 개 있으면 여러분 못 구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작은 삼각형과 이 두 번째 삼각형과 이 가장 큰 삼각형을 가지고는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안 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 있는 제일 작은 1번 삼각형,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삼각형. 여기는 보니까 X대 3은 8대 4 이렇게 하면 되잖아. 맞죠? 3대 X는 4대 8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식을 세울 때 미지수가 하나만 있어야 돼. 이거 조금 어려워요, 진짜로. 중간고사보다 조금은 더 어렵습니다. 기말고사 이쪽 부분이. 그리고 또 이제 이 뒤에 있는 경우의 수도 반장 뽑고 이런 것도 조금은 쉽지는 않아요. 그 기말 때가 조금은 더 아마 어려울 것 같은데. 자, 3대 X는 4대 8. 4대 8은 1대 2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내항과 외항의 곱이니까 X라는 친구는 3 곱하기 2니까 6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즉 X 길이는 6이다. 얘는 6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 Y 한번 구해볼 건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 8대 Y는 6대 2 이렇게 하면 되겠지. 밑변이 아닌 이상은 이거 내 전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항상 밑변을 구할 때만 이 길이 내 전체에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8대 Y는 6대 2 이렇게 볼 수 있고 얘는 3대 1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3y가 8y는 3분의 8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자, x에서 y를 빼라고 했네요. 6에서 3분의 8을 빼라고 했고 3분의 6, 3, 18이니까 18에서 8을 뺀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결론적으로 정답은 3분의 10이 내가 찾는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x 더하기 y 값 한번 구해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x 여기 있습니다. y 여기 있어요.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 자, 4대 y는 작은 삼각형 대 큰 삼각형은 작은 삼각형의 8대 20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자, 선생님 y 구할 건데 4대 y는 4대 y는 작은 삼각형의 밑변 8대 큰 삼각형의 밑변 20 이렇게 되는 걸 수가 있겠다. 맞죠?
자, 4로 약분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2 대 5가 될 것이고요. 안에 거 곱하면은 2 곱하기 y는 바깥에 거 4 곱하기 5가 돼서 이렇게 약분하니까 y는 2, 5, 10이구나 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10이란 얘기야. 그러면 이제 6대 2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 밑변 얘기하는 거니까 반드시 전체가 가야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자, 두 번째 x 구하기입니다. 6대 전체가 가야 되니까 20은 x 대 1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제 뭐 그냥 이렇게 이것도 다시 2로 나눠서 뭐 3대 10으로 뭐 계산하시면 되기는 해요. 근데 느낌을 좀 가져봐. 뒤에 것끼리 비교해봤더니 이게 절반이지, 절반. 이런 걸 좀 바로바로 내뜰 수 있으니까 절반이잖아. 그럼 앞에 있는 얘도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절반이 돼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씩 봐보세요 한번. 무조건 계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은 얘가 20 얘가 10이니까 관계가 그냥 분명하잖아. 바로 알 수 있잖아. 그렇지 않다면 얘를 2로 나누면 얘는 3대 뭐가 되는 거야? 10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러면 자 안에 거 10 곱하기 x가 3 곱하기 10이 되고요. 10 이렇게 약분하시면 x는 3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x 더하기 y가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0 여기는 3 두 개 더하니까 13이 최종적으로 뭐가 된다?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B 플러스 문제는 일단은 스킵을 좀 하도록 할게요. 처음 할 때 이거 하면 여러분 조금 어렵게 느끼는 경향이 있어서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548번까지 개념하고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가능한 대로 쭉 문제를 조금 빠르게 풀어서 수요일날 가능하면 좀 끝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생했고요. 지금부터 40분까지는 앞에 부분부터 좀 보면서 자습하도록 할게요.